아직까지도 끊이지 않고 숱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최준희 씨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최근 외할머니와의 사태 때문에 많은 대중들에게 큰 비판의 화살을 받게 됐는데요. 문제는 이게 최준희 씨의 인터뷰 이후에도 사건이 일단락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할머니인 정옥숙님 역시 굉장히 심각한 상황에 놓이게 됐다라고 하는데 도대체 그 이유가 무엇인지 하나씩 한번 전달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실 이 최준희 씨의 이번 사태에 이 최준희 씨의 당사자의 이야기도 참 많은 문매를 맞게 됐지만 결국 이 피해에 대해서 사과를 하게 된 건 바로 오빠이자 아들인 최환희 씨였던 것 같습니다. 자신의 여동생과 할머니의 이 가정사에 대한 이야기가 일파만파 번지니 가만히 있었던 오빠가 오히려 사과를 하게 된 것이죠. 자,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주말을 통해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고 최진실의 아들이자 할머니의 손자이자 최준희의 오빠인 최한희입니다. 얼마 전 일어난 저희 가정의 불미스러운 일로 저희 어머니를 사랑하고 아껴주시며 지금까지도 추억으로 기억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깊이 사과드리는 것이 저의 도리인 것 같아 이렇게 조심스럽게 글을 올립니다. 진심으로 죄송하게 생각하며 행복한 모습만 보여드려도 아프실 많은 분의 마음에 안타까운 마음으로 걱정만 끼쳐드려 송구스러운 마음일 뿐입니다. 라고 이렇게 자신이 사과문을 낸 거죠. 결국에는 이 동생이 최준희 씨의 사태 때문에 오빠가 사과문을 또 별도로 쓰게 된 겁니다. 자, 이번 사태와 관련해 최한희 씨는 이번 기회로 저희 가족도 많은 것을 느끼고 깨닫게 된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또한 저도 이제 성년의 나이로 가장으로서 중심을 새삼 느끼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저희 가정은 불안정해 보일 수 있습니다. 허나 보통 가정들에서도 흔히 겪을 수 있는 부모와 자식 사이의 감정의 파동이 저희는 조금 세게 부딪힌 것이라 저는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연로하신 할머니와 더불어 아직 미성숙한 동생 또한 제가 보살펴야 하기 때문에 모든 것은 저의 책임이라 생각합니다. 모든 질타의 말씀들 깊게 새기고 또 한 걸음 성장하였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마음 새겨 앞으로는 대중 앞에 저희 가정사로 걱정 끼쳐드리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모든 관심이 어머니에 대한 대중분들의 사랑이라 생각하며 그 사랑의 책임감으로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사과문을 적으니 동생인 최준희 씨와 다르게 오빠인 최한희 씨는 많은 대중분들이 안타까워하고 있죠. 멀쩡하게 잘 활동하고 있고 건강하게 살고 있었던 오빠까지 이게 무슨 피해냐? 이런 이야기까지도 지금 쏟아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요번 외할머니의 마음을 정말 대못을 박은 이 손주인 외손녀 최준희 씨. 근데 이 최준희 씨에 대한 이야기뿐만이 아니라 최준희 씨 곁에서 할머니는 남이니까 이 집에서 나가세요 라고 외쳤던 최준희 씨의 남자친구에 대한 질타도 이어져 쏟아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자, 이 최준희 씨는 어린 시절부터 이 현재 남자친구와 연애를 해왔습니다. 이미 이것이 기사로 다 나와 있어요. 올라타서 뽀뽀도 하고 또 미성년자 때부터 나이 많은 남친과 여행을 다녔다. 이미 그 이전부터 여기에 대한 이야기가 꾸준히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작년 13일입니다. 최진실 씨의 딸 최준희 씨가 나이차가 많이 나는 남자친구와 제주도 여행을 갔다. 1년 만에 다시 돌아온 우리의 제주도 있다. 자, 사진을 보면 그냥 흔한 커플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뭐 이게 사실 문제가 되겠냐? 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요. 이때 당시가 최준희 씨가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남자친구를 사귀고 있다. 올해 20살이다. 1년 만에 제주도에 함께 왔다. 자, 이런 이야기가 많이 쏟아졌죠. 즉, 미성년자 때부터 연애를 해서 이미 두 사람의 애정 행각이 자신이 직접 공개한 사진들을 통해서 일파만파 번져나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물론 큰 나이 차이가 날 수도 있고 미성년자가 연애를 할 수도 있는데
이게 이제 공인에 가까운 모습이 이렇게 노출이 되면서 문제가 좀 된 거죠. 그런데 요번 최준희 씨의 할머니인 정옥숙님에게 남이니까 나가세요라고 외쳤던 이 남자친구, 왜 질타를 받게 되고 있을까요? 많은 이야기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미 최준희 씨는 작년부터 남자친구와 풀빌라 데이트를 즐기며 달콤한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하는데, 사실 이 모습이 모르겠습니다. 뭐 개방된 사회라고는 하지만 미성년자가, 그것도 30대의 나이 차이가 10살도 넘게 나는 남자친구와 이런 모습을 보여준다. 뭐 여자친구 같은 경우는 최준희 씨가 워낙 나이가 어렸기 때문에 멋모르고 그럴 수 있다 라는 이야기도 나오지만, 중요한 건 이 남자친구의 입장인 것 같습니다. 이 남자친구가 30대에 정말 나이 차이가 열 몇 살이 나는데도 불구하고 이 미성년자인 최준희 씨와 연애를 했다라는 점부터 시작해서 사실 이런 모습들이 굉장히 언론을 통해 많이 공개가 됐거든요. 그런데 이 최준희 씨의 남자친구가 올바른 행동을 하면서 이어져 왔다면 그래도 그 질타와 비판이 덜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사실 과거에도 이 현재 만나고 있는 남자친구와 동거를 하냐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이 최준희 씨는 동거까지는 아니지만 방학이 되면 함께 집에 살고 있다. 남자친구는 직장인이고 서울과 부산에서 장거리 연애를 한다. 라고 말을 했는데, 정작 이 남자친구의 쇼핑몰의 운영이 밝혀지게 됩니다. 심지어 최준희 씨의 집이 사무실처럼 이용됐었다라는 누리꾼들의 의견도 찾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결국 되짚어보면 어떻죠? 이 미성년자였던 최준희 씨와 함께 연애를 하면서 나아가서는 최준희 씨의 집에 함께 거주를 하며 직장인이었다라는 말과는 다르게 사무실로 쓰게 되면서 12살 정도의 나이 차이가 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게 순수한 마음으로 과연 만난 거냐, 아니면 최준희 씨가 혹시라도 이렇게 남자친구와의 연애를 통해서 뭔가 이용당한 게 아니냐, 여러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사실들이기 때문에 전 여기에 대해서 뭐 가타부타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지만, 사실 최준희 씨와의 연애 과정을 보면 많은 사람들에게 의문점을 만들게 해요. 21살이 된 최준희 씨에게 이 남자친구가 명품 브랜드인 에르메스까지 선물을 하게 됩니다. 명품을 받은 이 최준희 씨가 자신의 인스타그램, SNS를 통해서 이렇게 공개를 하기도 하죠. 고등학교를 갓 졸업한 최준희 씨가 어찌 보면 벌써 이렇게 명품까지 받게 되는, 그래서 이 남자친구가 과연 올바르게 연애를 하고 있는 것이냐 라는 이야기들도 괜히 굉장히 많이 좀 등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12살 차이면 요즘 뭐 연애 방식을 생각한다면 사실 충분히 만날 수도 있는 나이 차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이 문제는 최준희 씨가 28살이 아니라 20살이었다라는 게 문제점이죠. 그러면 이 남자친구가 성인이 됐을 때 최준희 씨는 초등학생이었습니다. 이게 좀 나이 차이가 너무 극도로 나고 있다라는 거죠. 이 사진의 모습만 봐도 이곳 역시 우리나라의 5성급 호텔입니다. 굉장히 비싼 곳이죠. 이곳을 이미 어린 나이 때부터 함께 다니면서 뭔가 이 최준희 씨의 성장기에 좋은 영향을 끼쳤냐, 아니냐, 여기에 대한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리고 알다시피 최준희 씨가 이 남자친구와 오토바이를 타다가 사고가 났을 때 이 최준희 씨가 남자친구의 병원비까지 내게 해서 700만 원 정도 되는 금액이 발생을 하기도 했죠. 문제는 이런 과정을 다 가타부타 논다 하더라도 이번 최준희 씨의 사태에 옆에 있었던 30대에 충분히 성년이지 않습니까? 이런 일이 생겼을 때 할머니에게 너무 심하게 이야기하지 말고 일단 집 밖을 나간 뒤에 차후에 다시 말씀을 드리자, 이 정도의 조언은 충분히 남자친구로서 할 수 있었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런 조언은 못할 망정 되려 할머님에게 나가라 라고 외치니 이 할머님 입장에서 얼마나 분개했겠습니까? 그러니 공개된 CCTV 영상에서 할머니가 큰 소리를 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제가 볼 때는 이러한 사태로 인해 이 최진실 씨의 따님인 최준희 씨의 현재 남자친구가
많은 비판과 질타를 받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어찌됐건 이런 상황 속에서 더 심각한 건 이 외할머니에 대한 사태가 벌어진 최준희 씨가 사실 학창시절의 논란에 대해서 부정을 했기 때문입니다. 강압적 사과문이었다. 도대체 이건 또 무슨 논란일까요? 쭉 내려보니 기사에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이 최준희 씨가 학교를 다닐 당시에 욱한 성격이 있었다. 하지만 나는 아이들에게 그런 해코지를 한 적도 없고 나는 강압적인 사과문을 썼을 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공개된 유튜버를 통해서 인터뷰 때 학교를 다닐 때 아이들에게 이렇게 손찌검을 했느냐라고 하자 아니다. 나는 강압적인 사과문을 적게 됐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무리 하지 않았어도 공인이면 참고 살아야 한다라는 말을 들었다. 모범생처럼 깨끗하게 살았다. 하지만 학교 다닐 때 욱하는 성격이 있어서 잘 참지 못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학교를 다닐 때 엄마 아빠뿐만이 아니라 삼촌까지 갑자기 삼촌의 노래를 부른다던가 내가 열이 너무 받아서 1대1로 서로 막 다툴 때 캡처가 된 장면들이기도 했다. 라고도 말을 합니다. 결국 자신은 심하게 학창시절의 논란을 만든 적이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결국 이 이야기가 많은 언론을 타고 넘어가게 됩니다. 문제는 여기에 대해서 변호사가 직접 입장을 밝힌 거죠. 그래서 이 피해자의 어머님은 잊고 지내고 싶다. 연락조차 하지 마라. 라고 대성통곡을 했다라고 해요. 더 이상 필요도 없다. 연락조차 최준희 씨가 사과하고 싶다고 연락했지만 그냥 연락도 하지 마라고 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심했으면 이 정도의 반응이 나오느냐 이런 이야기도 지금 네티즌들 사이에서 쏟아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결국 이 변호사의 입장에서는요. 여기에 대해서 강압적인 사과문이었다? 라고 말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 변호사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학교를 다닐 때 친했지만 이렇게 따돌림을 시켰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야말로 조리돌림을 당했다. 라고도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뭐 노래를 불렀다라고 하는데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엄마 이야기는 한 적도 없다. 오히려 학교를 다니던 최준희 씨의 동창생들은 다 조심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생겼다. 그러니 이 변호사의 말에 따르면 최준희 씨가 증언한 학창시절의 문제점은 나는 잘못이 크게 있지 않았다라는 의도와 다르게 실제로는 심각했었다라는 이야기가 또 한 번 밝혀진 겁니다. 이 상황 속에서 더욱 심각한 건요. 바로 외할머니의 현재 상태입니다. 자, 외할머니의 주거 침입을 신고했던 최준희 씨가 며칠 전에 경찰에 처벌 불원서를 진짜 제출했습니다. 인터뷰대로 제출을 했는데 이 문제가 뭐냐면 이 처벌 불원서라는 건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라는 피해자의 탄원서와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처벌 불원서를 검토를 하고 있지만 문제는 뭐냐? 이 주거침입죄라는 건요. 반의사 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경찰 조사가 진행된다고 합니다. 반의사 불벌죄는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형사처벌이 이루어지지 않게 진행되는 건데 이 주거침입이라는 거는 그거와 별개로 그냥 형사가 조사를 진행할 수 있는 형법에 해당된다는 얘기입니다. 처벌 불원서를 냈지만 어쨌건 조사는 진행된다라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이 경찰 관계자는요. JTBC 취재진에 조만간 가족들의 진술을 좀 더 들어보고 난 뒤에 사실관계를 파악할 건데 이거는 경찰 조사가 계속 진행된다는 얘기예요. 아시다시피 이 경찰 조사가 있었던 당시 이 정옥숙 할머님은요. 굉장히 피로했고 우울증에 시달려서 그 이후에 눈물로 지새운다. 기운을 차릴 수 없다라는 지인분의 증언도 있었습니다. 할머님의 상태가 굉장히 악화된 거죠. 그런데 지금 보니까는 경찰 조사가 결국에는 진행되는 겁니다. 애당초 최준희 씨가 경찰에 신고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주거침입죄가 형성되지 않았을 것이고 그렇다면 처벌 불원서를 낼 필요도 없이 아무 일이 없었을 것인데
결국 주거침입죄로 신고를 하게 됐고 거기에서 남자친구는 남의 집이니까 나가세요 라고 불난집에 기름을 얹은 셈이 된 거죠. 문제는 이제 와서 처벌 불원서를 내면 뭐합니까? 주거침입죄는 처벌 불원서와는 관계없이 경찰 조사가 진행되는 항목입니다. 결국 할머님은 눈물로 지새우고 있는 심적인 타격을 크게 받은 상황 속에서 또 경찰 조사를 나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참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러한 전황에 대한, 근황에 대한 이 모든 정리 내용을 제가 한 번 더 지금부터 좀 되짚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할머니와의 갈등, 그리고 과거 논란에 대해서 이 한 유튜브 채널에 등장하여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이게 최진희 씨거든요. 자, 뭐라고 이야기를 했는지 제가 먼저 그 이야기를 한번 쭉 설명드리고 나서 영상의 내용을 이어나가 볼게요. 자, 등장한 최진희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고 최진실 딸 최준희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뉴스에서 할머니와의 논란으로 중심에 있는 자신이다. 할머니와 같이 살았던 기간이 대략 어느 정도 되냐라고 하니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1학년 때까지 같이 살았던 것 같다라고 말을 합니다. 나머지는 자신이 지방이 있었기 때문에 홀로 지냈던 시간이 더 많은 것 같다. 이번 사태 이전에도 할머니와 갈등이 혹시 있었냐라고 질문을 하자 유년기 시절부터 감정적으로 좀 골이 깊어졌고 서로 잘 안 맞았던 것 같다. 가족인데도 불구하고 서로 굉장히 힘들게 어떻게든 맞추면서 살아오기는 했지만 할머니도 나이가 드시고 자신도 생각이 뚜렷해지면서 더더욱 안 맞았다라고 합니다. 이 가족 간에 안 맞는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혹시 조치했던 것이 있냐라는 질문을 받자 할머니랑 같이 가족 상담도 한번 받으러 다녔었고 오빠는 아무래도 국제학교를 다니다 보니 오히려 할머니와 보내는 시간은 자신이 더 많았었다라고 합니다. 명절, 기념일, 오빠가 참석하지 못하는 날은 자신이 할머니의 옆을 채워주면서 가족의 의리로서 으쌰으쌰 하려고 했던 날들이 많았다고 해요. 결국 경찰에 신고하게 된 본인의 선택이 잘한 선택이냐라는 질문을 받습니다. 그러자 자신은 일이 이렇게 될지까지 몰랐고 아니라고 생각한다. 사실 신고를 할 당시까지만 해도 경찰분이 오셨고 또 사건이 처리될 때까지만 해도 일이 이런 식으로 흘러갈 줄은 몰랐다라고 합니다. 이번 사태를 보면서 많은 분들에게 비판을 받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듣자 자신이 충분히 지금까지 해왔던 행동들을 살펴보면 아무래도 그렇게 보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든다. 또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에 대해서 사실 변명할 여지도 없다. 자신의 한 행동이기 때문에 그렇게 비판하는 것에 대해선 앞으로 살아가며 행동으로 아니라는 걸 보여드리는 게 맞는 것 같다. 할머니가 저 때문에 상처받고 힘들어 하시는 것에 대해서 사실 자기 입장에서는 너무 섣부른 선택을 한 것 같아 좀 마음이 많이 안 좋다. 만약 부모님이 살아계셔서 이 모습을 봤다면 뭐라고 하셨을 것 같냐라고 질문을 하자 잠시 생각을 하더니 아마 많이 혼났을 것 같다. 엄마의 성격을 자신이 기억하고 있으니까 아버지는 더 많이 혼냈을 것 같고 가끔 이런 생각을 한다고 해요. 자신이 이러이러한 행동을 했을 때 엄마 아빠가 뭐라고 이야기하실까라는 생각을 종종 하는데 이번 일에 있어서도 할머니가 엄마에게 있어서 또 엄마인데 그래서 우리 엄마가 아마 좀 많이 마음 아파하실 것 같고 화를 낼 것 같다. 그래서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번 사건을 지켜보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 어떻게 이야기하고 싶냐라고 하자 저희 가족의 문제로 좋은 일도 아닌 걸 좋은 일로 또 이렇게 이슈가 된 게 아니라서 정말 죄송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고 스스로 너무 부끄럽고 가만히 있었던 오빠는 자신과 이 할머니와의 이런 모습에 늘 힘들어하고 혼란스러워 했는데 이런 불화 문제로 인해서 관련 없었던 분들까지 피해를 끼치게 된 것 같아 너무 미안한 마음밖에 없다. 많은 분들이 저에게 비판을 할지라도 어떻게 키워진 할머니에게 그럴 수 있냐라고 하는데 그 말들 또한 올바른 어른으로 성장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해주시는 말씀이다라는 걸 다 느끼고 알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앞으로 이런 안 좋은 이슈들과 가정에 있는 이 불화로 인해 많은 분들께 걱정을 끼치지 않게 더 예의 바르고 열심히 살아가도록 하겠다라며 죄송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마지막으로 할머니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냐라고 질문을 하자 고개를 떨구더니 저희 둘이 몇 년 동안 서로에게 너무 많은 상처들을 줬고 그런 상처들 속에서 어떻게든 잘 살아보려고 노력을 한 건 저도 알고 할머니도 아시지 않냐? 할머니를 감정적으로 미워하고 싫어하고 그러는 게 절대 아니다. 그저 어린 날에 할머니에게 좀 더 사랑받길 원했고 그런 마음이 이런 선택을 내가 하도록 만든 것 같다. 조금 더 성숙하고 올바르게 할머니에게 대화를 해야 할머니의 마음이 더 풀리시고 그렇게 풀리신다면 나중에 집으로 찾아뵙고 정식으로 인사드리고 사과드리고 싶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죄송하다라고 또 마무리를 덧붙이게 되네요. 그래서 이 최준희 양은 인터뷰 촬영이 끝나고 나서 이 촬영을 한 제작진과 함께 이 서초경찰서에 방문해서 할머니에 대한 처벌 불원서를 작성했다고 합니다. 처벌 불원서는 이 신고한 사람이 가해자를 처벌하지 않기를 원하는 그런 서류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자신이 행한 모든 행동에 대해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론은 사과문이 됐는데 여기에서 이제 2부, 2탄이 예고가 돼요. 2탄에서는 어떤 말을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이 최준희 씨의 이번 영상에 대한 여론 반응이 굉장히 들끓고 있는데 이게 사실 좀 분위기가 많이 심상치 않습니다. 굉장히 회의적이고 굉장히 비판 여론이 굉장히 거셉니다. 좀 심각할 정도로 비판 여론이 굉장히 좀 강력한 상태라고 보시면 되고 사실 많은 분들이 어떻게 외할머니에게 저런 행동을 할 수 있냐 정말 많은 비난과 비판들이 쏟아졌거든요. 최준희 씨가 신고까지 한 마당에 과연 이번 인터뷰에서 어떤 말을 하는지 지켜보겠다 라고 하신 분들이 정말 많았을 텐데 의외로 또 굉장히 사과를 담은 내용만으로 영상이 끝이 났습니다. 근데 사실 요번 인터뷰가 예고가 되자 사실 이런 기사가 굉장히 많이 올라왔어요. 요번 과거의 학창시절 때의 논란에 대해서 입을 열겠다. 피해자 측에서 지켜보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번 인터뷰 측에 피해자 측에게 사과도 제대로 안 해놨으면서 무슨 할 말이 있다라는 거냐? 이런 기사가 오늘 올라왔거든요. 제가 이게 무슨 내용인지 한번 쭉 조사를 해봤는데 저는 잘 모르고 있었던 사실들이 수면 위로 하나하나 드러나기 시작하면서 굉장히 좀 큰 충격을 제가 받게 됐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하고 제가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실제로 이 한 유튜브 채널에 인터뷰를 한 이 최준희 씨에 대한 예고에 대해서 이런 댓글이 하나 달렸어요. 당시 학폭 사건을 담당했던 변호사입니다.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가해에 대해 거짓을 얘기하여 2차 가해를 한다면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피해자는 최근까지도 고통의 시간을 감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짜 궁금한데 사과도 제대로 안 한 이런 사람을 지금 인터뷰하는 것 자체가 맞냐? 이런 비판의 이야기를 당시 최준희 씨와 학창시절에 문제가 있었던 피해자의 담당 변호사로 보이는 분이 댓글을 이렇게 남긴 거예요. 자, 그렇다면 도대체 이 최준희 씨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아마 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테고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최근 아시는 것처럼 제가 전달해드렸던 여러 영상 중에 가장 이슈가 됐던 인물이 바로 이분이죠. 황영우 씨. 이 학창시절의 문제점으로 굉장히 도마 위에 올랐는데 지금 우리 사회에서는 이 학창시절의 문제점을 결코 좌시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날선 비판과 거기에 대한 적법한 퇴출과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최준희 씨가 과거에 이런 학창시절에 논란이 있었다라는 게 제 점화가 된 겁니다. 지금 이렇게 인터뷰를 해서 최준희 씨의 이야기를 들어줄 게 아니라 피해자들에게 제대로 된 사과조차 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 왜 나왔는지 전체 맥락을 짚어드리니 과거에 최준희 씨가 실제로 가수 박상민 씨 아시나요? 아마 아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굉장히 많은 명곡으로 유명한 이 가수 박상민 씨의 따님에게 학창시절에 굉장한 그런 입에 담을 수 없는 행동들을 했다고 해요. 자, 뭔지 한번 내용을 쭉 살펴봤더니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나 때문에 자퇴. 자, 이게 무슨 말인가? 쭉 내려보니 2년 전에 있었던 학창시절의 일과 피해자, 시청자분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해드리겠다라면서 SNS에 과거 2019년도, 지금으로부터 한 4년 전쯤에 영상을 올린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 전말을 말하고 싶지만 피해자의 입장을 듣지도 않고 2년간 연락을 하지 않아 자세히 말할 수 없다. 개요는 이렇습니다. 2년 전에 이 최준희 양과 피해자는 대수롭지 않은 이유로 마찰이 생겼는데 이것이 다툼으로 번졌고 그 이후에 SNS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입에 담을 수 없는 행위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 때문에 결국 피해자였던 친구는 학교를 자퇴하게 된 것이죠. 맹세코 피해자에 대한 악감정이 남아있지 않으며 과거 행동을 반성하며 살겠다. 다시는 그런 언행을 하지 않을 것을 약속한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게 어떤 말이었나 제가 한번 쭉 살펴보니까 이게 좀 굉장히 충격적이에요. 자, 내려보니 이거였던 것 같습니다. 자, 최준희 씨가 당시에 그 피해자에게 이렇게 말을 했어요. 사진을 올려두고서 이렇게 생기면 다른 사람들 눈은 생각 안 해주나?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이 최준희 씨에게 댓글을 단 거예요. 이번 소개해달라. 오히려 소개해달라고 하자 안 돼. 땡땡 냄새나요. 이 땡땡이라는 단어가 입에 담을 수 없는 단어라서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근데 땡땡 냄새 난다라고 이야기를 정확하게 이 당시 때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 SNS에 올려버리고 말았던 겁니다. 아, 이거 너무 심각하죠. 그리고 또 한 번 더 피해자의 얼굴 사진을 올려서 아니 이렇게 생긴 것도 참 재주다. 그러면서 다른 지인들과 면상으로 한 대 쳤다. 이런 말들을 주고받았던 거의 농락 수준이죠. 이런 식으로 따돌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기사를 보면 앞서 2016년 같은 중학교에 다니던 가수 박상민 씨의 딸을 따돌림시켰다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당시에 이렇게 생긴 것도 재주다. 이렇게 생기면 다른 사람의 눈은 생각 안 해주냐? 냄새나게 생겼다. 머리에 우동사리만 찼다 등 말도 안 되는 발언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결국 자퇴로 이어지게 됐죠. 그러자 피해자와 연락이 닿지 않는다. 사과할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글쎄요. 그 이후로 사과가 잘 이루어졌다면 오늘 인터뷰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담당 변호사가 과연 댓글로 남겼을까요? 제가 앞에 보여드렸죠? 이 담당 변호사가 좌시하지 않겠다. 제대로 사과조차 하지 않았다. 연락이 닿지 않는다라고 해서 제대로 사과조차 하지 않았다. 글쎄요. 변호사에게 연락했다면 충분히 제대로 된 사과를 할 수 있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에는 2년이 지나서 이렇게 영상을 당시에 올렸던 거죠. 피해자에게 사과를 한다. 그 당시 때 사과를 한 것도 아니고요. 2년이 지나고 나서 사과를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늦은 사과가 된 거죠. 근데 이 모습이 마치 지금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어떤 얘기가 나오고 있냐면 오늘 인터뷰를 한 영상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인터뷰를 한 지금 이 영상에 대해서 과연 오늘도 할머니에게 사과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글쎄요. 저렇게 학창시절 학교까지 그만두게 만든 친구자에 대한 사과조차 2년 뒤에 이루어졌는데 이 진정성 있는 사과가 가능하겠냐. 또 대중들에게 눈을 피하기 위한 사과조치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담당 변호사가 지금 이 최준희 씨가 인터뷰를 한다는 것에 대해 이렇게 격분하지 않았겠죠. 그만큼 최준희 씨의 이번 사태가 심각함을 띠고 있다는 걸 좀 잘 알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나아가선 여기에서 이 내용이 끝이 아니에요. 지금 보면은 이런 학창시절의 문제점이 어디까지 피해가 번졌느냐, 차후에
이 최준희 씨가 그 사과를 하기도 전에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2022년도에요. 이러한 학폭 논란에 대해 안 슬퍼하는 게 복수.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시간 순서가 어떻냐면 과거 2019년 당시 논란이 생겼고요. 그리고 나서 이 논란에 대해서 사과 영상을 올리고 나서 사실 이 사과 영상조차도 최초에 최준희 씨가 이런 행동을 한 것에 대해서는 사실 당시에는 말도 하지 않았는데 2년이 지난 2019년도에 갑자기 영상으로 사과를 했고요. 그로부터 3년이 지난 2022년 불과 작년에 안 슬퍼하는 게 복수라는 영상을 올린 겁니다. 이게 말이 될까요? 어떤 영상을 올렸느냐? 한 드라마의 장면을 예시로 들었는데요. 이 드라마의 장면에 이러한 말이 있습니다. 친구에게 괴롭힘을 당하니까 엄마로 나오는 이 주인공이 딸을 다독이는데요. 이렇게 말을 해요. 널 괴롭히는 애들이 제일 바라는 게 뭔지 알아? 너가 속상해하는 것. 그러니까 너가 속상해하지 않으면 복수가 성공하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왜 문제냐? 정작 이 드라마는 자신의 딸이 남들에게 괴롭힘을 당하니까 마치 최준희 씨가 자신의 학창시절 동창생에게 박상미 씨 따님에게 했었던 행동이 따돌림인 걸 잘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제대로 된 사과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금 그 논란에 대해 재점화가 되자 이런 영상을 대뜸 올렸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영상의 내용은 이 최준희 씨가 배우로 데뷔한다라는 말에 대하여 학폭자는 데뷔하지 마라 라는 비판글을 보고서 오히려 이걸 역이용해서 안 속상해하는 게 복수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결국 이 최준희 씨 배우 데뷔 성공적으로 됐을까요? 아마 최준희 씨에 대해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이 당시 때 최준희 씨가 배우의 꿈을 갖고 새로운 도전에 나섰다. 최준희와 함께 할 수 있어 기쁘다라는 소속사의 발표가 생기고 나서 이게 2022년 2월 달이거든요. 얼마 지나지 않아 2022년 5월 달 3개월 만에 소속사와 전속계약 해지가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당시 여론들은 뭐라고 했느냐? 결국 학창시절의 문제점들을 의식한 게 아니냐. 이 당시 때 기사를 보면 최진실 씨의 딸 최준희가 소속사 Y블룸과 전속계약을 해지했다. 지난 2월 전속계약을 체결하며 배우 활동에 대한 의지를 드러낸 지 불과 석 달 만이다. 최근 최준희 씨와 원만한 협의 끝에 전속계약을 해지했다라고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다양한 재능을 가진 만큼 앞으로의 행보를 응원하겠다라고 했는데 문제는 전속계약을 해지한 배경에 대해서는 따로 공식 발표를 어땠을까요? 전혀 내놓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게 참 황당한 이야기가 아닐 수 없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 최준희 씨가 어떤 방송에 등장을 하느냐? 그로부터 또 3개월 뒤입니다. 시간 순서를 잘 보셔야 돼요. 이 최준희 씨가 배우에 데뷔하겠다라고 말한 2022년 2월 달 논란이 불거졌고 전속계약을 맺은 소속사에서는 5월 달 3개월 만에 해지를 했고요. 해지 발표가 된 지 3개월 뒤인 그해 8월 달 바로 홍진경 씨 유튜브에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때 또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납니다. 그러면서 이 당시 때 오빠인 최한희 씨와 함께 등장을 했어요. 홍진경 씨는 오빠였던 최한희 씨의 신곡을 홍보해주기 위해서 함께 유튜브를 촬영했고 여기에 동생이었던 최준희 양도 함께 등장을 하게 됐던 것이죠. 근데 이게 과연 여론이 괜찮았을까요? 괜찮았을 리 없습니다. 굉장한 비판을 받게 돼요. 굉장한 비판을 받게 되고 결국 이것이 어디로 번지게 되느냐? 홍진경 씨에게 그 화살이 넘어가게 되면서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과거 저런 문제가 있는 당사자를 유튜브에 등장을 시킨 거냐? 실망스럽다. 구독 취소하겠다. 난리가 납니다. 그 이후로 사업차 한국으로 다시 귀국한 홍진경 씨는요. 머리까지 굉장히 짧게 잘라버리고 영상의 모습을 드러내요.
그러면서 이러한 말을 합니다. 뭔가 마음이 너무 복잡해서 머리를 잘랐다라고 말을 하며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나는 정말 그 당시 때 아무 생각도 못했다. 지금 생각해보면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늘 그 생각을 하며 아이를 보는 건 아니지 않냐. 나는 그냥 최준희의 오빠 환희의 생일이었고 어떻게든 신곡을 잘 보여줄 생각으로 출연시켰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분들은 자기가 당했던 상처가 생각난다라는 분들도 있었고 또 어떤 분들은 질책을 길게 써놓으셨다. 그게 애정인 거다. 애정 없이는 그렇게 못한다. 그런 마음들이 다 느껴져서 너무 미안하고 죄송하더라. 주변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약속된 컨텐츠 영상만 마치면 더 나은 컨텐츠를 위해 유튜브를 잠시 쉬어야겠다. 최준희 씨를 출연시킨 홍진경 씨조차 유튜브를 잠시 접게 되는 그런 상태로 이어지게 됩니다. 물론 그 이후에 최준희 씨가 또 이렇게 사과문을 올렸어요. 저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쭉 이야기를 하면서 여기에 대해 사과를 하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대중들의 반응이 과연 좋았겠느냐. 글쎄요. 그 반응에도 불구하고 사실 홍진경 씨와 최준희 씨는 많은 비판을 받았습니다. 자, 이런 과거 학창 시절에 논란이 심각했었던 최준희 씨가 요번 외할머니와의 사태가 점화가 된 영상이 공개가 된 겁니다. 여론이 당연히 좋을 리가 없겠죠. 사실 최준희 씨의 이때까지 행보를 보면 잘못을 저지른 이후 논란이 생기면 사과를 하고 다시 또 다른 방송 플랫폼을 통해 등장을 하고 이것이 수년간 반복되어져 왔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때까지 학창시절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제대로 해결되지 않아 배우의 꿈조차 펼쳐보지도 못한 채 전속계약 해지가 된 이 최진실 씨의 딸 최준희 양인데 이제는 자신의 외할머니와의 이런 말도 안 되는 가정사의 문제와 갑질로 인해서 지금 너무나 좀 진퇴양난의 길에 놓여져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